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작년 추석에 실제로 법정까지 간 가족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이 어떻게 경찰서와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25년간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석 아침 부엌에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낮게 깔렸다. 송편 반죽을 빚는 할머니의 손이 분주했고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이런 풍경이 따뜻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공기가 무거웠다. 김수지는 늦은 아침 이슬을 털고 친척집 대문을 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마음을 달랬다. 그래, 오늘만은 평화롭게 지나가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듯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고 견뎌내자. 안녕하세요, 모두들. 수진이 거실로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다. 이모, 할머니, 삼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유독 한 사람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외숙모 이명숙이었다. 명숙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수진을 훑어보듯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애써 모른 척하며 빈자리에 앉았다. 어머, 바쁜 사람이 왔네. 명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다른 가족들의 대화가 잠시 멈췄다. 수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외숙모님. 하지만 명숙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시댁이나 가지, 여긴 왜 와? 명숙의 말에 거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다. 아이들조차 뛰어놀던 발걸음을 멈추고 어른들을 바라보았다. 큰이모 박순옥이 당황한 표정으로 명숙을 말렸지만 명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매년 이런 시기였다. 명절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이 말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처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외숙모님도 여기가 외숙모님 집인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명숙이 벌떡 일어났다. 자기네 집도 아닌데 왜 난리예요? 수진의 말이 거실에 떨어졌다. 마치 돌을 던진 듯한 정적이 흘렸다. 송편을 만들던 할머니의 손이 멈췄고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도 사라졌다. 온 집안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이 버릇 없는 것이. 명숙이 소리쳤다. 그 순간 명숙의 손이 부엌 쪽으로 향했다. 음식물이 든 비닐봉지를 집어든 명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피할 시간이 없었다. 찰싹. 비닐봉지가 수진의 얼굴을 때렸다. 안에 든 음식물이 흩어지며 수진의 옷에 튀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뺨이 화끈거렸고 굴욕감이 밀려왔다. 거실에서는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야야야. 그만해. 추석인데.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이미 폭발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외쳤다.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명숙의 머리카락을 향해 뻗어졌다. 명숙도 질세라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뒤엉켰다. 부엌의 찬장이 흔들렸고 접시들이 덜그덕 소리를 냈다. 가족들이 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두 사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외치는 목소리들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가 번쩍였다. 누군가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수진과 명숙은 서로를 놓지 않은 채 바닥에 넘어졌다. 송편이 담긴 접시가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다. 하얀 송편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이 마치 부서진 가족의 모습 같았다. 드디어 가족들이 힘을 합쳐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수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명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거리를 두고 섰다.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져가는 것 같았다. 외숙모 먼저 손 대신 거 아시죠? 수진이 말했다. 명숙은 코웃음을 쳤다. 너부터 버릇없이 굴었잖아. 가족들은 당황해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그때 큰이모 순옥이 나섰다. 야야, 너희들 정신 차려. 추석에 무슨 짓이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진과 명숙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저기를 불태우고 있었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신고할 거예요. 수진의 말에 가족들이 경악했다. 야, 수진아 그러지 마. 가족끼리 왜 그래? 하지만 수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가족이라고 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숙도 지지 않았다. 좋아, 그래 해봐. 너도 만만치 않게 당했으니까 똑같이 신고당할 거야. 명숙의 말에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관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하죠. 추석이 지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은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사 김대한이 건너편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런 곳에 와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손을 댄 건 상대방이라는 거죠. 형사 김대한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외숙모 이명숙 씨가 음식 봉지로 제 얼굴을 먼저 때렸어요. 저는 그냥 방어한 거예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말다툼이 시작됐죠? 김대한이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외숙모가 시댁이나 가라고 했어요. 여긴 왜 오냐고 핀잔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외숙모 집이냐고 물어봤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김대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그럼 김수진 씨는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은 것도 인정하시나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외숙모가 먼저 때렸으니까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이명숙이 형사 이철민과 마주 앉아 있었다. 명숙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철민이 물었다. 저 애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명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른한테 그렇게 대들면서 자기네 집도 아닌데 왜 난리냐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음식 봉지로 때린 건 인정하시나요? 철민이 확인했다. 명숙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 애도 제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똑같이 잘못한 거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상해를 입었나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다친 곳은 없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조사가 끝나고 수진과 명숙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공기가 무거웠고 어색함이 감돌았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족끼리 경찰서까지 와서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합의해 서로 고소 취하하자. 명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적인 톤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 먼저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과는 무슨, 내가 먼저 버릇없이 굴었잖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법정에서 보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명숙도 지지 않았다. 좋아, 그렇게 해봐. 너도 똑같이 처벌받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일주일 후 큰이모 박순옥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순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끓이며 한숨을 쉬었다. 사촌형 정민호가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수진과 명숙이 각각 도착했다. 그만들 해라. 순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추석도 망치고 온 동네 망신이야.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모 말이 맞아. 아무래도 수진이가 말을 좀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른한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수진은 당황했다. 오빠도 그래요? 왜 숙모가 먼저 시댁 가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명숙이 끼어들었다. 진짜 시댁도 있으면서 여기까지 올 필요 있어.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가족인데. 순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야야, 싸우지 마. 이모가 할 말이 있다. 모두들 조용해졌다. 순옥은 깊은 숨을 쉬었다. 사실은 너희 어머니랑 명숙이 사이에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어. 명숙이 당황하며 일어났다. 언니, 그건 왜 꺼내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숨기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때 명숙이 너희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돈이요? 얼마나요?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2천만 원. 너희 아버지 사업할 때 빌린 거야.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명숙이 갚지 않고 있어. 명숙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언니도 아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옥이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알지만 빌린 돈은 갚아야지.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왜 숙모가 저한테 그렇게 대한 거예요? 돈 때문에. 명숙이 화를 냈다. 그건 별개야. 내가 버릇없이 군 건 사실이잖아. 민호가 중재하려 했다. 어쨌든 이제 와서 따지면 뭐해. 합의하고 넘어가자.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사과 없이는 안 돼요. 명숙도 완강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법정까지 갈 거야? 수진이 일어났다. 네, 그럴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명숙도 일어났다. 좋아, 끝까지 해봐. 두 사람은 다시 등을 돌리고 나갔다. 민호가 순옥에게 말했다. 이모 어떻게 해요? 이대로 두면 정말 법정까지 갈 것 같은데.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둘 다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그날 밤 수지는 연인 한지우와 카페에서 만났다. 지우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가족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동안 너무 참았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지우가 손을 잡았다. 지지할게. 하지만 법정까지 가는 게 맞을까?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외숙모가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한편 명숙은 집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 남편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법정까지 가면 우리도 힘들어져. 명숙이 화를 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저 애가 먼저 버릇없이 굴었는데. 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절대 안 돼.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번 사과하면 계속 우습게 보일 거야.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국선 변호인 배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변호사 박영수가 수진을 맞았다. 사안을 보니 쌍방 폭행이네요. 합의하는 게 좋을 텐데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해요. 그럼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박영수가 설명했다. 쌍방 폭행의 경우 둘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관없어요. 수진이 말했다.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하죠.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를 해보죠. 명숙도 변호사를 만났다. 사선 변호인이었다. 변호사 최진희가 사건을 검토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부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네요. 맞아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애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최진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물리적 공격을 먼저 한 건 부인이시네요. 이게 불리할 수 있어요.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진희가 설명했다. 정당방위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최선이에요. 절대 안 돼요.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 애가 먼저 사과해야 해요. 최진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재판으로 가야겠네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 한 달 후였다. 그동안 수진과 명숙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가족 모임도 취소되었고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순옥이 가운데서 애태웠다.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고 중재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민호 역시 어쩔 줄 몰라 했다. 가족이 이렇게 멀어지는 게 처음이었다. 재판을 앞두고 수지는 긴장했다. 처음 경험하는 법정이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다. 명숙 역시 긴장했다. 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어른에게 버릇없이 굴면 안 되는 거였다. 사과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족의 운명이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25년간 이어져 온 관계가 한순간의 충돌로 법적 분쟁이 되어버린 것이다.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큰이모 박순옥의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감싸여 있었다. 순옥은 차를 끓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 중재를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김수진과 이명숙 그리고 사촌형 정민호가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다. 먼저 온 것은 민호였다. 이모, 상황이 심각해요.
법정 날짜까지 잡혔다는데 정말 이대로 갈 건가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다. 둘 다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25년을 가족으로 지내왔는데 이게 뭔 일이야. 수진이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이모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순옥은 수진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자리를 권했다. 앉아라 애야. 명숙이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현관문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모두들 모였네. 순옥이 무겁게 말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로 이야기해보자. 법정 가기 전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이모 말이 맞아. 가족끼리 법정까지 갈 필요 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오빠는 매번 그런 식이에요. 그냥 넘어가라고 참으라고. 명숙이 끼어들었다.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잖아. 어렸을 때부터 버릇을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어.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버릇 없다는 게 뭐예요? 시댁이나 가라는 게 예의인가요? 순옥이 손을 들어 말렸다. 야야, 또 시작하면 어떡해. 사실은 이모가 오늘 부를 이유가 따로 있어. 모두들 조용해졌다. 순옥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너희 어머니 사진이야. 수진아,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한테 부탁한 게 있어. 사진 속 수진의 어머니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옥은 눈시울을 붉혔다. 명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때 돈 문제로 다퉜는데 화해하지 못한 채 돌아가셔서 후회하신다고. 명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이도 많이 미안해했어.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았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는데. 수진이 충격을 받았다. 그럼 엄마도 왜 숙모한테 미안해 하셨던 거예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다 미안해했어. 그런데 둘 다 고집이 세서 먼저 말을 못했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제라도 화해하면 안 돼요.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텐데. 명숙이 망설였다. 하지만 이해가 버릇없이 군 건 사실이잖아.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명수가 그만해. 그날 추석에 내가 먼저 시댁이나 가라고 했잖아. 그게 잘못이야. 명숙이 당황했다. 언니, 그건 그냥 한 말이었는데. 수진이 일어났다. 그냥 한 말이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매년 명절 때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명숙도 일어났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절대 안 돼. 명숙이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명수가 너도 이제 할머니가 될 나이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릴 거야?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나도 할 말이 있어. 수진아, 미안한데 그날 내가 촬영한 영상이 있어.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수진이 물었다.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처음에는 그냥 가족 싸움인 줄 알고 촬영했는데 나중에 보니 명숙 이모가 먼저 손을 댔더라고. 명숙이 당황했다. 민호야, 그 영상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이모.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 같아요. 순옥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명숙이가 더 불리해지잖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모가 사과하시면 영상을 안 내도 되는데. 명숙이 주저앉았다. 그럼 내가 져야 한다는 거야. 벌금도 내고 전과자도 되고.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말해야 해요. 수진도 고민에 빠졌다. 영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빠, 왜 이제 말해요? 민호가 변명했다. 가족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했는데. 순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자. 명숙이는 여전히 고집을 피웠지만 내심 동요하고 있었다. 수진이 먼저 양보했다. 외숙모님, 저도 처음에 말을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어요. 그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명숙은 여전히 완강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순옥이 화를 냈다. 명수가 정말 고집불통이네. 어린애가 먼저 사과했는데 어른인 내가 왜 그렇게 나와? 수진이 일어났다. 역시 안 되네요. 법정에서 봐요. 민호가 말렸다. 수진아, 잠깐만 더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수진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명숙이 뒤늦게 불안해졌다. 정말 영상이 있어, 민호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명확하게 이모가 먼저 손 뗀 게 나와 있어요. 그제야 명숙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사과하라고 하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명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먼저 사과해? 그럼 내 체면은 어떻게 돼? 순옥이 화를 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체면이 중요하지. 수진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외숙모님이 사과 안 하시면 정말 법정에서 봐요. 민호 오빠도 영상 증거로 제출하세요. 가족이라고 봐주는 건 이제 그만할게요. 명숙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수진아, 잠깐만. 하지만 수진은 이미 나가버렸다. 명숙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뭔 일이야? 정말 이게 뭔 일이야? 순옥이 명숙의 어깨를 두드렸다. 명숙아, 이제라도 사과해. 늦기 전에.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언니. 못하겠어. 어떻게 내가 먼저 사과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모, 정말 법정까지 가면 이모가 더 불리해져요. 영상도 있고 증인들도 많고.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명숙은 잠들지 못했다. 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자신이 먼저 손을 댔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니. 법정에서 그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수진 역시 잠들지 못했다. 가족 관계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 줄 몰랐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다. 순옥은 밤새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이렇게 멀어지는 걸 보는 게 가장 힘들었다. 25년간 이어져 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영상을 보며 고민했다. 가족을 위해 숨겨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할 수는 없었다.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합의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서로의 자존심이 화해를 가로막고 있었다. 과연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족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었다. 사건 발생 2달 후 지방법원의 차가운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김수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 박영수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이명숙과 변호사 최진희가 자리하고 있었다. 법정 분위기는 엄숙했고 판사 재판장이 곧 입장할 예정이었다. 재판장 입장하겠습니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고 판사가 검은 법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다. 피고인 김수진과 이명숙은 서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목격자로 나선 큰이모 박순옥이었다. 순옥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인석에 앉았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께서는 당일 현장에 계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었는데 점점 격해지더니 명숙이가 먼저 음식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고인 수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검사가 계속 물었다. 순옥이 잠시 망설였다. 수진이가 명숙이 머리채를 잡았어요. 서로 뒤엉켜서 바닥에 넘어졌고요. 우리가 말려서 겨우 떼어놨습니다. 변호사 박영수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께서는 두 피고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25년 전부터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수진이 어머니와 명숙이 사이에서 어떤 돈 문제였나요? 박영수가 자세히 물었다. 명숙이가 수진이 어머니한테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변호사 최진희가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과거의 민사 문제와 오늘 폭행 사건은 별개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인정합니다. 과거사는 참고 사항으로만 듣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정민호였다.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께서는 당일 상황을 촬영하셨나요? 네,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민호가 답했다. 그 영상을 법정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검사가 확인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명숙이 음식 봉지를 들고 수진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그리고 비닐봉지로 수진의 얼굴을 때리는 순간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다. 이어서 수진이 명숙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도 나타났다. 영상을 본 판사가 물었다. 증인께서는 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나요? 민호가 답했다. 네, 제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것이고 원본 파일 그대로입니다. 변호사 최진희가 반대 신문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명숙과 어떤 관계인가요? 사촌 조카입니다. 민호가 답했다. 그럼 편파적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민호가 단호하게 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최진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먼저 수진이 피고인석에 섰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당일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외숙모가 시댁이나 가라고 말했어요. 수진이 답했다. 저는 여기가 외숙모 집이냐고 물어봤고 외숙모가 화를 내며 음식 봉지로 제 얼굴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왜 합의를 거부했나요? 검사가 물었다. 수진이 단호하게 답했다.
왜 숙모가 사과를 안 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폭행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게 이상해요. 잘못하면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변호사 최진희가 반대 신문했다. 피고인은 평소 외숙모와 관계가 어땠나요? 수진이 망설였다. 좋지 않았어요. 매년 명절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댁이나 가라고. 그럼 이미 감정이 상해 있던 상태였나요? 최진희가 몰아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을 당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수진이 맞받아쳤다. 이번에는 명숙이 피고인석에 섰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왜 음식 봉지로 상대방을 때렸나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명숙이 답했다. 어른한테 버릇없이 대답해서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하지만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가한 것은 인정하나요? 검사가 확인했다. 명숙이 머뭇거렸다. 그건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저애도 제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변호사 박영수가 반대 신문했다. 피고인은 과거 채무 문제를 인정하나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로 피해자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박영수가 몰아붙였다. 명숙이 할 말을 잃었다. 그건 그렇지만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나고 변론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먼저 발언했다. 피고인 명숙은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가했고 이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영상 증거도 있고 목격자 증언도 일치합니다. 피고인 수진 역시 상대방을 폭행했으나 이는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 최진희가 변론했다. 피고인 명숙은 오랜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이 선행되었고 이는 충분한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변호사 박영수가 반박했다. 아무리 감정적 상황이라 해도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평소부터 지속적인 언어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명숙이 이어서 말했다. 저도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 애가 먼저 버릇없이 굴었어요.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벌금 50만 원에 처합니다. 다만 피고인 명숙의 경우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 수진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폭행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서로 사과하고 화해할 것을 권합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결 후 복도에서 수진과 명숙이 마주쳤다. 둘 다 벌금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됐지. 그만하자.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사과 안 하셨잖아요. 명숙이 한숨을 쉬었다. 법정에서 벌금까지 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벌금 내는 것과 사과는 별개예요. 외숙모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 전부 용서해 드릴게요. 명숙이 망설였다. 어떻게 내가 먼저 사과해? 수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안 되시는군요. 그럼 이대로 끝내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법정에서는 끝났지만 마음속 갈등은 여전했다. 판결문 한 장으로 25년 관계가 정리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수지는 연인 한지우와 함께 법정 결과를 정리했다. 벌금은 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지우가 위로했다. 최선을 다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명숙도 집에서 남편과 대화했다. 벌금 5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남편이 말했다. 이제라도 사과하는 게 어때?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큰이모 순옥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안타까웠다. 법정까지 갔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가족이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걸까? 며칠 후 수지는 직장에서 평상시처럼 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명숙 역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찜찜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진 것 같았다.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법정의 판결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길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흘렀다. 김수지는 벌금을 내고 정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수진이 먼저 버릇없이 굴었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연인 한지우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올해 추석 어떻게 할 거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작년 재판 이후 가족 모임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큰이모 박순옥도 더 이상 중재를 포기한 상태였다. 가볼까 해.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2시간만. 그리고 사과 없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지우가 손을 잡았다. 많이 성장했구나. 예전 같으면 무조건 사과받으려고 했을 텐데.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알겠어. 어떤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한편 명숙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남편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할 거야? 명숙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작년 일 때문에 얼굴 들기 민망해.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 명숙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순 없어. 그럼 내 체면은 어떻게 돼? 태수가 답답해하며 말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하지만 명숙의 고집은 여전했다. 한번 굽히면 계속 무시당할 거야. 절대 안 돼. 추석 하루 전 큰이모 순옥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작년 추석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깨진 접시와 흩어진 음식물, 그리고 경찰차의 파란 불빛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올해는 평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을까? 순옥은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먼저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내일 추석인데 올 거야? 수진이 잠시 망설였다. 이모, 내 갈게요. 하지만 왜 숙모도 오시나요? 모르겠다. 순옥이 솔직하게 답했다. 명숙이한테도 전화해 볼 건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외숙모가 오셔도 상관없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예요. 순옥이 안심하며 말했다. 그래 애야. 그게 맞다. 이어서 명숙에게도 전화했다. 명숙아, 내일 추석인데 올 거야? 명숙이 주저했다. 언니, 그 애도 와요? 올 거 같은데. 명숙이 당황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언니. 수진이도 올 건데 내가 어떻게 가?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명숙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명숙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갈게요. 하지만 어색할 거예요. 순옥이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색해도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추석 당일 오후 수지는 차를 몰고 친척 집을 향했다. 지우가 함께 동행했다. 괜찮을 거야. 지우가 격려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달라.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친척집 앞에 도착한 수진은 잠시 차 안에서 망설였다. 작년 이맘때 경찰차가 섰던 바로 그 자리였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전 부치는 냄새와 송편 지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순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왔구나 애야. 수진이 인사를 했다. 이모 안녕하세요. 순옥이 지우에게도 인사했다. 지우 씨도 왔네. 반가워. 거실을 둘러보니 사촌형 정민호와 그 가족들이 와 있었다.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수진아 왔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안녕하세요. 작년 재판에서 영상 증거를 제출했던 민호와의 관계도 미묘했다. 하지만 수진은 담담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숙이 도착한 것이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명숙이 거실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됐다. 명숙이 수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인사했다. 왔네. 수진이 차분하게 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외숙모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 같은 적대감은 없었다. 시간이 조금씩 상처를 아물게 한 것 같았다. 순옥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자, 어서 모두 앉아. 추석 상차림 좀 보자. 상에는 작년과 똑같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송편, 전, 나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작년의 기억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러웠다. 순옥이 먼저 음식을 덜어주며 분위기를 띄웠다. 많이 먹어 모두들. 수진이 송편을 집어들었다. 작년에는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던 송편이었다. 이번엔 온전한 모양이었다. 입에 넣으니 달콤했지만 왠지 쓴맛도 났다. 명숙도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직접적인 대화는 피했다. 민호가 어색함을 달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수진이 일어났다. 이모,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수진은 작년 그날을 떠올렸다. 복도에서 명숙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컸네. 수진이 답했다. 네, 외숙모님도 건강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작년 같은 냉랭함은 없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흘러 감정이 가라앉은 것 같았다. 수진이 거실로 돌아와서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무리해서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시간이 지나자 수진이 일어났다. 이모, 저희는 이만 갈게요. 순옥이 아쉬워했다. 벌써 가? 더 있다가 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적당한 게 좋아요. 명숙이 수진을 바라봤다. 잠시의 침묵 후에 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서 가. 수진이 놀라며 답했다. 네, 외숙모님도 건강하세요. 그것이 둘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다. 사과도 화해도 없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수진과 지우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다. 어땠어? 지우가 물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나쁘지 않았어.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용서는 아니었어. 수진이 계속 말했다. 화해도 아니었어. 그저 새로운 거리감이었어.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어. 무리해서 가까워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다. 작년 추석의 악몽은 이제 끝났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완전히 등지는 것도 답은 아니었다. 명숙도 집에서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 많이 성숙해 보였다. 예전 같으면 따지고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명숙이 혼잣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다음에 추석이 다가왔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친척집을 방문했다. 명숙도 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수진과 명숙은 다시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다. 명절 때만 잠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순옥이 수진에게 말했다. 너희 둘이 완전히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수진이 답했다. 이모, 이 정도면 충분해요. 무리해서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수진이 계속 말했다. 억지로 맞춰갈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너희가 편한 게 최고야. 수지는 깨달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관계 방식이라는 것을. 명숙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진을 인정하게 되었다.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다. 몇 년 후 수진이 결혼할 때 명숙도 조용히 축의금을 보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화해의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수진은 그 축의금을 받고 미소 지었다. 이것이 명숙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인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완전한 화해도 원한도 없는 그저 성숙한 어른들의 관계였다.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가족이란 무엇일까? 수지는 생각했다.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친밀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날 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분노는 가라앉았다. 남은 것은 성숙한 어른들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